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웜업이었고요. 이런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함수다라는 것을 숙지하고 나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서포트 벡터 머신 또는 서포트 벡터 그 머신즈라고 뭐 단수거나 복수거나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것은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널리 쓰이는 그런 지도학습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클래시피케이션,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이것을 제안하신 분이 베프닉이라는 분이고 우리가 VC 어널리시스 할 때 이미 봤던 그런 분입니다. 베프닉 체르폰 앤 키스 어널리시스 할 때 그 베프닉이고요. 지금 현재 그 살아계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칠판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All your base are라고 되어 있는데 이 belong이 사실은 동사이기 때문에 이 비동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마치 문법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게 그 유행어 같은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서 이제 그 컴퓨터 게임을 유럽 쪽에 수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번역을 할 때 살짝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비동사가 섞여 들어가게 되고 뭐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유명한 인터넷 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익살맞게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포트 벡터 머신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여전히 매우 널리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빅데이터가 아니고 만약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딥러닝보다 더 유리한 그런 면도 있는 굉장히 그 훌륭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직관을 드리기 위해서 동일한 데이터 여기 세 벌의 이제 그 카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클래스, 즉 여기서는 파란 네모 클래스와 빨간 동그라미 클래스를 나누는 그런 세 종류의 바운더리. 우리가 선형 모델을 쓴다라고 하면 세 종류의 라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라인, 이런 라인, 이런 라인. 즉 1번, 2번, 3번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셋 다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트레이닝 에러는 0이에요. 셋 다. 그죠? 왜냐하면 모두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그런 데이터를 가정하고 있고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그냥 세 번 그린 거고 라인만 달라요. 그러면 트레이닝 에러 측면으로는 세 개 다 완벽한데 여러분은 어떤 라인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뭐 다 답이 다를 수 있고 아니면 뭐 하나로 몰릴 수도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고 인샘플러러 또는 트레이닝 에러 측면으로는 이 세 가지 모델이 동일해요. 그래서 인샘플 퍼포먼스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게 인샘플 에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웃 오브 샘플 에러가 중요하죠. 즉 일반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아까 했던 질문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것이 가장 좋느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 가장 제너럴리제이션이 좋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따져줄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따져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트레이닝 이그젠플이고 트레이닝 과정에 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넣는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점 아니면 뭐 이런 점 그렇게 새로운 점이 들어갔을 때 오류를 범할 확률 이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 그 바운더리하고 이런 포인트 바운더리에서 제일 가까운 포인트 사이에 뭐 이런 마진이랄까요? 이거 좀 넉넉한 그런 것이 유리하다라는 직관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일 왼쪽에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운더리가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게 어느 두 나라 사이 국경이라고 하면 이게 일촉즉발의 위기인 거죠. 바로 붙어 있어요. 반면에 이제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충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범할 확률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3번이 가장 유리한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가장 안전한 그 거기에 어떤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는 어렵지만 확률적으로 직관적으로 세 번째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라인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델의 컴플렉스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에러 다 제로다라는 면도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방금 힌트를 주긴 했지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즉 일반화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의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의 영역과 양의 영역 사이에 이런 그 마진이랄까요? 아니면 룸이랄까요? 완충지대. 완충지대라는 것이 가장 넉넉하게 있어서 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이제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정확한 직관이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다른 말로 하면 마진을 최대화하는 그런 라인을 찾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 가장 일반화 성능이 좋을 걸로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와 같은 라인을 찾아주는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방금 이야기한 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음의 클래스와 양의 클래스. 이 그림에서는 포지티브 아니면 뭐 파란색 네모 클래스와 빨간색 동그라미 클래스 사이에 소위 말하는 마진을 최대화하는 그런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인포멀하게 마진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마진을 정확하게 포멀하게 정의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서포트 벡터이란 무엇이냐? 마진을 최대화하는 그런 라인을 찾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진을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하이퍼플레인 또는 라인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 하이퍼플레인 또는 그 라인의 이름이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머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모델, 즉 이 하이퍼플레인이라는 뜻이고요. 서포트 벡터가 무엇인지는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포트 벡터는 바로 나오는데 이 양의 클래스와 음의 클래스 사이의 바운더리가 이제 정해질 거고 그 바운더리에서 가장 가까운 점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 빨간 동그라미하고 파란 네모 이 두 가지, 이 각각을 우리는 서포트 벡터라고 해주고요. 걔네들이 서포트 벡터라고 불리는 이유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란 지지한다라는 뜻이고 벡터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플레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플레인을 지지하는 예를 들면 뭐 한 3개 정도의 손가락 3개의 손가락으로 이 하이퍼플레인을 정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점 필요 없고요. 서포트 벡터만 있으면 이 하이퍼플레인 바로 우리는 소환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2개의 서포트 벡터만 있으면 사실은 이 하이퍼플레인 바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걸 메모리에 저장한다라고 하면 서포트 벡터 2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이 라인은 언제든지 재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뒤쪽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어떤 컴플렉시티에 이제 직결되는 것이 서포트 벡터의 수예요. 그런데 보통은 서포트 벡터의 숫자가 전체 데이터의 숫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모델 컴플렉시티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한 그런 면이 있고요. 차차 그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포트 벡터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SVM의 사실상의 이펙티브한 파라미터 숫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DVC가 매우 낮게 되고요. 뒤쪽에 베프닉 선생이 증명한 것을 소개할 텐데 서포트 벡터 머신의 DVC는 사실은 서포트 벡터 수하고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서포트 벡터의 숫자는 아주 소수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의 컴플렉시티는 매우 낮고 다른 말로 하면 제너럴리제이션 측면에서 아주 유리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마진을 정확히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서포트 벡터 머신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점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 점선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이 바운더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양쪽 포인트. 만약에 뭐 이게 군사 대치 상황으로 하면 이 가운데가 이제 뭐 국경선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소 같은 거죠.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 협정을 맺어줘서 이 사이에 완충지대를 돌아. 싸우지 말고 이 사이에 완충지대를 돌아. 그럼 상식적으로 양쪽으로 완충지대 사이즈는 똑같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포인트 중에 이 국경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들
예를 들면 여기 뭐 이게 우연히 양쪽에 지금 동수로 나왔는데 뭐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장 가까운 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가장 가까운 점하고 경계선의 거리 이것을 2배 해준 것 그것을 마진이라고 정의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라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계선으로 가장 가까운 애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한다고 했고 여기는 까만 동그라미 클래스하고 하얀 동그라미 클래스인데 그 중에서 서포트 벡터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그려진 이 라인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 4개의 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억만 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필요 없고 이 4개의 점만 있으면 된다는 거고 걔네가 이 하이퍼플레인을 지지 일종의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서포트 벡터라고 불린다는 것이고 이거 보면 VC 디멘전 매우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4개의 서포트 벡터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화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것이 교수님 그러면 이 완충지대 안에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뒤쪽에 아니면 다음 그 렉처 노트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일단은 완벽하게 이렇게 리니얼리 나눠지는 그런 경우를 가정하고 서포트 벡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